네, 이번에는 지식산업센터 분양받을 때 이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영상에서는 이제 장점이라든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주의해야 될 점, 조심해야 될 점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산 내 기숙사입니다.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 이건 조금 이제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오피스텔 투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했습니다. 주변에 이제 내가 아니더라도 오피스텔에 투자해서 월세 받으시는 분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지산 내 기숙사는 오피스텔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여기 나와 있죠. 종사자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종사자만. 이건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시면은 그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기숙사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기숙사는 이제 모든 지식산업센터 내에 다 있는 게 아니라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지산 지식산업센터에 기숙사를 분양받고자 한다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종사자만이 입주가 가능합니다. 종사자. 근데 만약에 그 위치가 좋아요. 그리고 뭐 출퇴근하기도 편하고 뭐 그 교통도 잘 돼 있어.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굳이 직원 입장에서 혹은 사장님 입장에서 돈을 내가면서 직원들 기숙사를 해주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닌 직원인데 저 회사 다니면서 뭐 집에서도 얼마든지 출퇴근하기가 편해. 근데 기숙사를 얻을 일은 없겠죠.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종사자만이 입주 가능하기 때문에 분양 받았다가 이제 임차를 못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피스텔은 차라리 뭐 아무나 오피스텔은 위치 좋은 곳에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뭐 적당한 뭐 지하철역 가까운 거리, 뭐 버스 정류장 가까운 인접해 있다. 그럼 적당하게 공실 위험 없이도 계속 이제 임차를 맞춰서 이제 월 임대 소득을 챙겨갈 수가 있는데, 이제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는 그 지식산업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입주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 안 되면 뭐 다른 사람 뭐 들여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적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종사자만이 입주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제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시설입니다. 지원시설. 상가죠. 모든 이제 상가는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뭐 지식산업센터 내에 입주한 기업, 지식기반, 뭐 제조업이나 뭐 첨단 뭐 산업들을 지원하는 이제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종에 제한이 있고요. 업종 제한도 이제 뭐 안 들어오는 업종, 뭐 술집 같은 건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뭐 편의점이라 그래서도 편의점이 무조건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개수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지정 자리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받고자 하는 그 상가 혹은 지원시설, 내가 관심 있는 곳이 업종 제한이 있는지, 어떤 업종인지,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이제 분양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주변 지산의 현황을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2015년 이후죠. 수도권 그리고 대도시 같은 경우도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많이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수그러들긴 했죠. 여전히 뭐 분양하는 곳은 계속 있고요. 그리고 경기권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초기에 이제 2015, 16, 17년도까지는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척척척척척 들어서면서 업체들이 많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실입주 기업이 많다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실입주가 아니라 이제 계속 실입주는 어느 정도 이제 한정적으로 돼 있는데, 추가 이제 문제는 거죠. 실입주가 어느 정도 되고 나니까 그 다음 분양은 어떻게 되냐? 분양이 다 잘 됐어요. 괜찮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죠. 임대 사업을 했을 경우에 뭐 수익률이 높다는 거, 공실의 위험이 적다는 거, 그리고 뭐 이제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는 거, 뭐 월세 연체 뭐 그게 낮다는 거, 뭐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접근했는데, 투자자분들이 많아지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실입주 기업은 어느 정도 다 입주를 끝내면서 공실이 이제 나타나는 곳이 이제 덜어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 시간이 지나면 입주는 해요. 하지만 그 언제 그 시간이 얼마만큼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 시에 공실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지식산업센터가 있는지, 지식산업센터가 없다면 왜 없는지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기업들이 없어서 없을 수도 있어요. 주변에 뭐 업체가 있을 만한 곳이 없다.
그럼 아예 안 짓겠죠. 근데 갑자기 덩그러니 하나 왔다. 그럼 저기 뭘 보고 지었을까? 싸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보셔야 되는 거고, 또 지식산업센터가 주변에 어느 정도 있다면 공실이 있진 않은지, 주변에 그 지식산업센터에. 그래서 공실은 뭐 그냥 업체가 있다가 나가서 공실이 난 거 아니라 아예 이제 준공이 다 나서 이제 사람들이 입주를 시작해야 되는데 입주가 안 되고 있는 곳, 그런 곳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가 안 돼 있는 곳은 당연히 인기가 없다는 거죠.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 그런데 거기다 새로 지어서 또 분양을 하나, 또 분양을 한다, 또 분양을 한다. 아마 당분간은 2, 3년은 공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지식산업센터 현황, 그리고 어느 정도나 입주가 되고 있는지 입주율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는 수요층이 적습니다. 일반 뭐 오피스나 상가에 비해서는 찾는 분들이 적어요. 그래서 황금성이 더 떨어집니다. 부동산 자체가 뭐 주식보다는 황금성이 떨어지죠. 이건 이제 내가 원하는 시기에 이거를 현금으로 이제 바꿀 수 있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건데, 부동산 자체는 황금성이 떨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지식산업센터는 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개인이 그냥 뭐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뭐 아파트나 뭐 이건 뭐 미성년자한테도 증여 형태로 해서 뭐 매수가 가능한데, 지식산업센터는 매수자도 사업자여야 됩니다. 사업자가 있는 분. 뭐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뭐 임대사업자가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황금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매수자 찾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중하게 분양을 받으셔야 돼요. 이걸 내가 뭐 단기 위치 좋은 곳, 아니면 앞으로 뭐 개발 뭐 여지가 있어서 뭐 큰 뭐 수익이 발생할 곳, 이거 외에는 뭐 좀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단기 투자가 아닌 장기적으로 임대소득을 목적으로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이제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주변에 신축이 많을 경우 시세 차익은 어렵고 수익률이 낮아집니다. 저도 뭐 지식산업센터 이제 분양을 하고 있지만 영업사원들이 최대치를 얘기를 합니다. 늘 여기 수익률은 몇 프로, 월세는 평당가 얼마 해서 얼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 고지곧대로 믿으시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시겠죠. 아마 정말 최대치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거 얘기하시는 분들도 봤는데, 거기다 이제 주변에 뭐 어느 정도 위치가 너무 좋고 그러면 뭐 현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모든 영업사원들이 다 그렇게 얘기 아니라 뭐 현실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물론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주변에 이제 만약에 신축이 많다면은 내가 지금 여기 현재 뭐 평당가가 뭐 3만 원이다. 3만 5천 원을 받고 있다. 근데 주변 시세를 직접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주변에 보니까 뭐 3만 2천 원이다, 3만 3천 원이다 하고 있으면 신축은 당연히 신축에 대한 그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3만 5천 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근데 3만 5천 원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뭐 생겼는데 그러니까 저기 한 1km 거리네, 1km 내에 뭐 하나가 또 생긴다. 거기 연면적이 뭐 더 크다. 그러니까 저쪽에 또 하나 생긴다. 이럴 경우에는 뭐 1km 거리라 할지라도 입주 기업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비교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1km가 아니라 3km도 얼마든지 비교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기업들이 이제 찾는 거, 임대로 찾을 때는 당연히 어떤 곳을 찾느냐, 뭐 싼 데 찾겠죠. 뭐 일단 1차적으로 뭐 싼 데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지만 뭐 가성비 좋은 데를 찾겠죠. 가성비, 금액 대비 효율성이 높은 곳.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여기 저기 찾아서 들어가겠죠. 그럼 내 물건이 돋보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격을 좀 낮춰야 될 것이고, 내가 낮췄더니 쟤도 낮춰. 쟤도 낮춰. 그럼 난 또 낮춰. 그러면 애초에 내가 생각했던, 계획했던 그 작은 프로세스에서 보면은 수익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를 일단 보시는 거 중요합니다. 어디에 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올 만한 곳이 있는지, 현재 동시에 뭐 짓고 있는 곳이 있는지, 분양하는 곳이 있는지, 그리고 업종 제한으로 입주 수요가 한정적이라는 거, 이건 몇 번이나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업종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입주 수요는 한정적입니다. 모든 업체가 다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주변에 뭐 기업들도 봐야 될 게, 뭐 내가 실사용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업종 제한 확인하고 입주 가능하다고 하면 되는데, 이제 투자로 하는 경우죠. 그래서 어떤 업종들이 이제 주로 있는지, 그 업종은 여기 대부분 다 들어올 수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만 한번 간단하게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실 때는 아예 이제 뭐 투자자 입장에서 임대 수익이냐 시세 차익이냐를 봤을 때
90% 이상은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임대 수익도 한 50%에 시세 차익도 한 50%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식산업센터는 크게 시세 차익이 나는 그런 부동산이 아닙니다. 내가 이걸 투자로 목적으로 한다면은 기업을 상대로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임대차를 놓고 이제 월 수익을, 임대 수익을 가져가는 그 수익형 부동산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분양받으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신탁계좌, 반드시 신탁계좌로 입금을 하셔야 됩니다. 간간히 뭐 한 2, 3년에 한 번씩은 뭐 이런 사고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뉴스 기사에서. 시행사 통장, 뭐 분양 대행사, 뭐 분양 사원의 통장, 뭐 누구 사장의 통장으로 이제 입금을 하는 경우죠. 뭐 좀 더 할인을 해주겠다, 싸게 해주겠다, 아니면 뭘 더 뭐 원하는 바를 뭐 어떻게 설치를 해주겠다, 설계를 변경해주겠다, 뭐 해서 아무튼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는 대신에 이쪽으로 이체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러. 하지만 그 반드시 신탁 계좌로 넣어야만 내가 이제 넣은 자금이죠. 내가 투입한 자금이 안전하게 이제 뭐 관리가 된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탁 계좌로 반드시 입금을 해야 됩니다. 그 어떤 달콤한 말을 하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식산업센터 분양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